이 멋진 예시는 제가 스낵에서 바로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주문을 내어주던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녀의 손을 보고 바로 네일아트를 해드리고 싶다고 초대했어요. 그녀는 부끄러워 손가락을 숨기기 시작했고 이미 도와줄 수 없으며 네일아트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손톱을 물어뜯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태의 손톱으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이 작은 귀요미를 눈여겨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새끼손가락이 제일 눈에 띄었어요. 알고 보니 이 손가락은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였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고 원래 이렇게 생긴 거죠. 오늘은 이 손가락에 연장할 수 있는지 볼 거예요. 하지만 다른 손톱들도 아직은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 큐티클이 많이 붙어 있고 거스러미도 많아서 여기저기 자꾸 걸리거든요. 그녀는 당연히 상자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육체적인 일을 하는 거죠. 게다가 긴장도 많이 해서 이렇게 손톱을 뜯거나 물어뜯거나 깨물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톱 상태가 이렇죠. 이 정도면 캐다에바도 부러워할 거예요. 참고로 오늘은 레디투고 재료로 작업할 거예요. 왜냐하면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폴리젤이거든요. 지금부터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큐티클을 정리할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푸셔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오렌지 스틱처럼 생긴 푸셔를 골랐어요. 이 푸셔는 사선으로 된 끝부분이 있어서 이런 큐티클에 정말 잘 맞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큐티클을 잘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나 다른 도구가 아니라 바로 가위나 니퍼로 잘라줄 거예요. 이번에는 이폰 니퍼스의 S04J 모델을 사용할 거예요. 저는 먼저 첫 번째 큐티클 층을 제거해요. 큐티클은 여러 겹, 여러 단계로 나뉘어 무제한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당연히 손톱 표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큐티클이 너무 많이 자라서 손톱이 엄청 짧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미 탈크를 발라줬고 효과가 나타났어요. 이제 다이아몬드 비트를 손에 들었어요. 비트는 언제나처럼 크미스 제품이에요. 이번에는 빨간 띠가 있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부드럽고 섬세하게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손톱이 마치 엄청 많이 자란 것처럼 보여도 절대 공격적으로 정리하거나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하거나 과하게 갈아내거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부는 굉장히 똑똑한 기관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는 우리를 보호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피부를 더 많이 자극하고 거스러미를 더 많이 뜯어낼수록 큐티클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오히려 더 두껍고 많이 자라요. 큐티클을 진정시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라게 드는 거죠. 그리고 보습과 오일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미 두 번째로 잘라냈어요. 비트로 처리를 했고 지금은 큐티클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손톱 주름까지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손톱을 물어뜯는 분들은 손가락 주변 피부가 모든 방향에서 거칠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나를 깨끗하게 정리했고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넘어갈게요. 이 영상에서는 특정 손가락을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이 엄청 길어질 거예요. 하지만 큐티클 정리와 각질 제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엄지손가락에는 큐티클이 거의 절반 정도까지 자라났어요. 제가 큐티클을 조심스럽고 천천히 밀어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 한 번에 하지 않고 급하게 하면 큐티클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여전히 오렌지 스틱과 비슷한 푸셔를 씁니다. 왜 그냥 오렌지 스틱을 안 쓰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오렌지 스틱은 이런 큐티클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업하는 도중에 쉽게 벌어지고 실처럼 풀리고 부서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다듬고 갈아야 하고 오렌지 스틱은 가시나 거스러미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푸셔 하나를 사는 편이에요. 사실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교체도 해줘야 하고 소독도 해야 하죠. 하지만 이 푸셔는 거의 영원히 쓸 수 있어요. 저는 심지어 따로 갈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수작업으로 잘 갈려서 나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이는 이 로제츠 푸셔가 제가 처음 산 것이고 몇 년간 쭉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꿀팁은 큐티클 관리에 쓰는 안전 비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로 그 비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비트가 안전한 이유는 끝이 무딘 덕분이에요. 거의 아무것도 갈지 못하고 원래 갈지 않아야 해요. 이 비트는 큐티클 포켓을 열고 피테리긴만 약간 정리해줘요. 이 비트도 제거용처럼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들어졌지만 날이 무뎌서 제대로 갈 수 없어요. 특별한 재주가 있지 않는 한요. 이제 저는 다이아몬드 비트를 사용할 거예요.
이번에는 바늘처럼 생긴 비트를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 비트는 평소보다 약간 더 넓어요. 즉, 지름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비트로도 여기서 작업하기 정말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비트가 좋은 품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천연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요. 그리고 반드시 탈크를 바른 상태에서 작업해야 해요. 여기서는 큐티클을 두 번째로 자르고 있어요. 누군가 개수를 세고 있었다면 다시 가위로 자르는 중이에요. 보시다시피 큐티클 조각은 더 적어요. 저는 보통 모델분들에게 농담하며 기본 과정 모델로 데려가서 여러분 손으로 연습해야 한다고 해요. 손으로 작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연습이 기본 과정에서 자주 부족하거든요. 저는 기본반 학생들에게는 보통 쉽고 편한 모델만 제공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손을 보게 되면 우리는 피 묻은 큐티클 같은 것도 보게 돼요. 평범한 큐티클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런 손은 연습이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손을 다듬고 나면 정말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어요. 손이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이제 우리 아기 손톱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이 친구는 거의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인터넷에서 영상을 볼 때마다 그렇거든요. 아주 귀엽고 웃긴 소리와 함께 작은 새끼손가락을 다듬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가장 작은 새끼손가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게 손의 새끼손가락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이 손가락은 새끼발가락처럼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이더라고요. 큐티클을 정리하고 손질한 후에는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보여요. 2단계에서도 손톱 주인분이 이미 멋져졌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 손톱에도 코팅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손가락, 또 그 다음 손가락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손이에요. 여기에도 큐티클이 정말 많이 붙어 있고 자라났어요.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큐티클은 정말 작은 단계로 작은 조각씩 천천히 밀어내야 해요. 만약 이 큐티클의 시작점을 찾을 수 없다면, 어디서부터 밀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talc 파우더를 뿌리고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라고 조언드려요. 그러면 아주 얇은 선, 거의 보이지 않는 막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바로 큐터클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저는 여기서도 안전한 비트를 사용할 거예요. 참고로 이 비트들도 처음 산 뒤로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어요. 이 비트는 이미 무뎌져서 더 이상 무뎌질 수 없어요. 하지만 물어뜯은 손톱을 작업할 때, 특히 얇고 달라붙은 큐티클에는 이게 정말 완벽한 선택이에요. 저는 푸셔나 오렌지 스틱으로 포켓을 열지 않고 작업하는 기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바로 안전한 비트로 넘어가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비외상적이고 가장 부드럽고 섬세한 방법은 바로 푸셔와 안전한 비트를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릴 거예요. 절대 40분 안에 끝낼 수 없어요. 네, 맞아요. 당연히 40분이 아니에요. 이 작업은 최소한 아마도 3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이에요. 이건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에서 흔히 보는 그런 기준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이런 고객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처럼 그들은 어디든 네일샵에 예약하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고 상상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부끄러워하며 무슨 말을 들을까 걱정해요. 이 영상을 통해 네일 아티스트 분들께 계속 배우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런 큐티클을 가진 손님에게요. 그리고 고객분들도 다른 사람들이나 저희 말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는 네일 아티스트로서 이런 손톱 상태가 항상 흥미로워서 정말 좋아해요. 고객이나 모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건 늘 멋진 일입니다. 손톱이 잘 유지되고 회복되는 걸 알 때 정말 뿌듯하죠. 참고로 저는 여기서 상단 폼을 사용할 거예요. 네, 우리는 마이크로 연장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야멘코 브랜드의 상단 폼을 사용해요. 이건 S키예요. 이 폼은 C커브가 꽤 강한 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원형이나 약간 볼록하게 보여요. 저는 이미 대략적인 길이를 표시해 두었어요. 보시다시피 길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손톱 플레이트를 네일 폴드 밖으로 나오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브러쉬로 젤을 바를 수도 있다고 하실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상단폼을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파일링 훨씬 적게 들어가요. 저는 Ready to Go의 젤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색상은 꼭 주목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건 레디 투 고의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정말 예쁜 색상의 감 폴리젤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주 소량만 필요해요. 정말 극소량만 사용하면 돼요. 저는 가장 작은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이건 아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연장 중에서 가장 작은 연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실제로 시간을 정말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도 원하는 만큼 딱 멈추지 못했어요. 젤이 제가 원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만 다듬으면 돼요. 그리고 개인 폴리젤로 작업할 때 좋은 점은 이런 재료는 부러뜨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일반 젤보다는 다듬기가 조금 더 어렵긴 해요. 하지만 손톱을 자주 물어뜯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나 젤 팁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요. 이런 제품들은 정말 잘 유지되고 튼튼하게 버텨줘요. 그냥 젤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GAM 폴리젤은 더 고무 같고 더 유연하고 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얇게 발라도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해요. 그리고 볼륨을 조금 더 주고 싶을 때는 투명한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제가 쓰는 건 새로운 울트라 투명 젤이에요. 용기가 검정색이라 투명함을 못 보여드렸지만 정말 완전히 투명해요. 기포도 전혀 없고 바르기도 정말 편해요. 우리가 손톱을 다 덮고 나서 밀도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커버링 탑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색상이 저를 기분 좋게 놀라게 했어요. 이건 커버링 탑의 첫 번째 색상이에요. 바를 때 정말 잘 발리고 작업할 때도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부드러운 커버 효과를 줘요. 그리고 물론 저는 그 작은 새끼 손톱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죠. 여기서는 상단폼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주 작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저는 스패츌라만 사용해요.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클렌저에 살짝 적신 브러쉬로 모양을 잡아요. 프리엣지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뭔가를 거기서 만들고 있어요. 이걸 2방울로 했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모양이 잡히거든요. 프리엣지를 파일링하고 똑같이 탑젤로 마감할 거예요. 저는 심지어 표면 파일링도 추가로 했어요. 유일하게 저는 탑젤을 병에 들어있는 브러쉬로 바르지는 못했어요. 대신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랐어요. 그리고 물론 모든 경화는 미니 램프로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몇 초도 여유가 없고 생각할 틈도 없거든요. 저는 주로 손전등을 사용하는데 바로 경화시킬 수 있고 젤이 흐르지 않게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바이오 왁스 작은 통을 줬어요. 여기 영상에서 그걸 어떻게 바르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주 쉽고 마사지 하듯 바르면 돼요. 그리고 이건 그녀가 손톱을 물어뜯거나 뜯는 좋지 않은 습관을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하는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추천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이런 스타일의 매니큐어가 완성됐어요. 저는 변신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요. 손가락도 깔끔하고 모서리도 걸리지 않고 길이도 손끝을 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런 변신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런 고객을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